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너한테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이 아이를 그 지경까지 만들었던, 아이의 감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되게 정직, 올곧음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했던 엄마고, 거짓말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아이 방을 서랍을 열었는데 그 서랍에 비싼 수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새 수첩이 뜯지도 않은.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물어본 거예요. 이 수첩 어디서 샀어? 그냥 아이가 그랬어요. 아,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많다고 나 줬어. 그랬더니, 아니 4개씩이나 줘? 줬어. 엄마는 왜 내 서랍 열어보고 난리야? 그 아이가 성질낸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엄마는 그냥 뭐 정직이 원래 올곧음이 가치관이었으니까 아이가 거짓말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죠. 근데 저녁 때 중학생 된 이제 딸이, 언니가 와서, 엄마 혹시 내 책상에서 2만 원 가져갔어? 뭔 소리야? 돈이 없었는데 잘 찾아봐. 아니 없다니까. 내가 여기다 분명히 놓고 갔거든. 그때 엄마의 생각을 불현듯 딱 스치는 게 있어서, 이 둘째가 이걸 가져갔구나. 그 순간 이제 엄마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거짓말해? 도둑질까지 했네? 아이한테 다그치기 시작. 너 이거 친구 줬다 그러지? 누구야? 왜? 누구니까 빨리 말해. 어떤 애가 4개씩이나 선물을 줘. 왜 그런데? 거짓말했지. 언니 거 돈 훔쳐갔지.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훔쳐갈 수도 있죠. 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걸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이를 집에서만 타일렀으면 좋은데 너 경찰서 가자. 이 아이를 도둑 취급을 해서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아이를 끌고 경찰서까지 끌고 갑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는 동안 울며 불며 사람들은 쳐다보고 창피하고, 경찰서 가서 경찰관 앞에서 엄마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 애가 이랬어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치심, 당혹스러움, 화남, 분노, 억울함, 어마어마한 그 감정들이 이 아이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엄마의 가치관이거든.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너한테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이 아이를 그 지경까지 만들었던, 아이의 감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는 감정 차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래 관계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오라가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윈 없고 자기 주장을 싼 아이로 가죠. 결국에는 학교 생활을 되게 많이 힘들어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치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치관이 오라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올곧음이라는, 정직이라는 가치관은 엄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에게 강요하는 거, 그거는 가르쳐야 되겠죠.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고 올곧음이 얼마나 좋은 가치관인가를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아이를 평가하고 아이를 경찰서까지 데려가는 행동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엄마의 가치관은 엄마의 거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가치관이 있다면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너도 이런 것도 좀 가져보면 어때? 라고 권유해 줄 수 있지만, 그거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아이의 몫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직이라는 가치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가치가 정직이거든요. 하지만 이 정직이 올바른 가치라는 걸,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아이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너가 아무리 그게 갖고 싶었어도 엄마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하든지 이야기해서 했어야지, 언니의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간 상태에서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아이에게 훈육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걸 무조건 다그치기 전에, 이 수첩이 정말 갖고 싶었어? 얼마나 네가 갖고 싶었길래 이 4개씩이나 가졌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돈이 없었구나. 엄마한테 말하기가 왜 엄마가 말하면 안 사줄 것 같았어? 라고 해서 아이와 먼저 감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육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거 갖고 싶었던 건 정말 엄마도 알겠어. 하지만 언니의 돈에 손을 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셔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반항하는 이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편이 돼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그래요. 난 네 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한 거죠.
입학하자마자 바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러게 됐었는데, 이 아이하고 만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엄마 아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앞에서는 대답은 하지만 엄마 앞에서 말을 들었던 이유는 아이가 용돈이었어요. 저한테 왔던 이유도 용돈이었어요. 상담 받으러 가면 아빠가 너 얼마 줄게, 엄마가 얼마 줄게. 사실 이 아이는 상담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 마음을 열까요? 전혀 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한 두세 번 이 아이와 만나다가 장소를 바꿔서 이 아이를 만나서 이제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라포가 형성이 되고 이 아이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반항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되게 잘했던 아이였고 정말 순한 아이였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였고 또래 관계도 되게 좋았던 아이였었는데, 중학교에 가서 이 친구가 좀 나쁜 친구들에게 표적이 돼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가 운동을 되게 잘했던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 아이를 계속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얘는 이제 착한 아이였다고 했잖아요. 순한 아이. 안 한다고 이제 거부를 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괴롭힘이 시작이 됐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갈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 괴롭혀라는 말을 솔직히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후폭풍이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성향에 따라서 또 말을 또 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 아이는 좀 그랬어요. 아빠는 되게 완벽주의였고 엄마도 좀 그런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힘든 상황이었었고, 하지만 이제 아이가 불퉁불퉁 대거나 엄마 힘들어라는 말은 좀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그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야, 내가 힘든데도 힘들다고 내가 표식을 자꾸 하는데도 알아차려지지도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에이 반항할 테다 라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반기를 댕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반항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나를 어떤 공부 잘하는 공부의 기준을 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 어떤 업적,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나쁜 아이고,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이 되면 신뢰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항하는 이유는 내 편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반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